안녕하세요. 다이안쌤입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서 다이안쌤 채널에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저는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 다이안 선생님이고, 옆에 계신 이 분께서는 스스로 소개를 먼저 하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락 선생이고요. 저는 지금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이제 오랜 친구 다이안 선생님을 이제 찾아뵙게 됐고, 이렇게 즐겁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뉴욕에서 글로벌 IT 기업에서 사업 개발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총 한 25년 정도 생활을 했고요. 이제 뭐 요즘 말하는 서드 컬처 어린이의 이제 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근데 조금 하이브리드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을 돕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죠? 괜찮아요. 어차피 편집할 거라. 얼마나 편집할 거예요? 뭐 그건 제 마음이고요. 네, 제 채널이라. 네. 자, 처음에 네. 우리 만난 게 뉴욕이죠? 뉴욕이죠. 네, 예. 뉴욕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리고서는 한 10년 만에 이번에 서울에서 뵌 거죠. 이렇게 또 기회가 좋아서 또 오랜만에 캐쳐하게 됐습니다. 우리 낙진 친구한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19년을 살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케이스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미국에 산 적이 있으시다고 하세요. 몇 년 정도 사셨어요, 아기 때? 저는 이제 중학교 전까지는 합해서 한 7년 좀 넘게 살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 3년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재원도 30살 즈음에 이제 1년 정도 하고, MBA 과정을 수료하고, 그 뒤로는 사실 미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 보면 한 12, 3년 정도 있었네요. 꽤 오래 계셨네요. 네. 그러면은 어렸을 적에 미국에서 사회에 약간 고등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 라이브러리에 오셔서 많은 책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책을 읽고 한국의 교육을 같이 받았을 때 어떤 장단점이 좀 보이셨어요? 예, 뭐, 일단은 누구든지 이제 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는 건 있다고 보고요. 뭐, 우리는 흔히 한국은 주입식이 많고, 외국은 뭐 사고식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한 거라서 누구에게나 딱 맞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형태로 이제 키우는 게 가장 좋은데, 주입식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지식이 일단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외워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배우다 보면 이제 어떻게 빨리 학습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전술적으로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우리는 구구단을 81에 4분의 삼성 이러면은 이게 27이라는 걸 정도 알고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에 나는 바로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고, 반대로 사고 같은 경우는 지식이 1번의 블럭이라면은 사고하는 방식은 프레임워크라고 하잖아요. 틀, 네. 블루프린트라고 이거고, 그러면 다른 지식들을 이렇게 융합을 했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의사나 그 생각을 전달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 그래서 디베이트를 참 많이 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답은 사실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 과학이나 역사까지도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차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핀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개발을 위한 수량을 계속 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절대로 남 주는 게 아니고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이 정도까지도 해낼 수 있고, 그렇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줬을 때도 나는 이걸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뭐 네. 단적으로 네이비실 같은 경우 군인들, 그들에게는 총을 쏘는 방법이나 전술훈련의 핀트를 많이 안 맞추고 결국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의지를 먼저 테스트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저도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그 회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장점과 약점을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약점을 그냥 생각 없이 여과 없이 나는 정말 뭐 클럼지하고 잘 까먹고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약점을 어떻게 표현을 하되 대신에 그 표현력에서 난 이러이러하게 극복할 수 있다, 오버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이 락 선생님이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사실 요즘은 그렇게 워킹 비자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자까지 받으시고
그렇게 좋은 길을 잘 만드셨는지, 어떤 계기로 어떤 커리어 패스를 잘 구상을 하셨던 건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비자는 이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특정 인원에 대한 능력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숫자 싸움이거든요. 해마다 비자가, 워킹 비자가 몇 개씩 나오고, 호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대학원생, 몇 명은 학부생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럼 비자를 누가 많이 받냐? 기술직이나 뭐 파이낸스직 같이 미국에 많이 있지 않은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큰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확률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만큼 교육에 투자를 했고 그 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리턴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PhD, MBA 과정이 확실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기술 직군 이런 쪽이 조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자면 네, 한국에서도 살아보시고 미국에서도 좀 살고 계신데 네. 어디가 더 살기 좋으신가요? 아,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이 좋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이 좋았냐면은 이제 저는 어릴 때 미국에서 크면서도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 아까 그러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나는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가야지 그런 기회가 많다고 느꼈던 거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밸류를 선사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 되죠. 사실은 요즘 뭐 리모트 워크도 많으니까 어디에 살든 큰 상관은 없고 그렇죠. 자기의 커리어라든가 자기의 비전에 맞는 곳에 이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잘 자리 잡으셨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도 좋으셨던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본인의 차별화 포인트를 잘 이렇게 셀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잘 셀링을 하셨는지 한번 팁을 좀 주세요. 조금 긴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기술이 재미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갈 때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한테는 영어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네. 남들이 10시간씩 공부해서 수능 공부하는 영어는 저는 미국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잡지 1시간 읽는 것보다도 읽는 것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스킬을 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영어 잘하시면서 왜 또 그런 걸 부러워하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남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함으로써 절대로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첫 직장도 어땠냐면은 벤처기업이었는데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미국에서 세일즈 마케팅을 하는데 한국 개발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미국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을 때는 저를 절대로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왜냐하면 영어, 한국어 둘 다 되고 뭐 컴퓨터공학과 나왔으니까 컴퓨터 이해하고 기술 이해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이제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컨설팅 커리어도 쌓고 이제 미국에도 MBA 오면서 이제 또 역시 기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운이 아니었네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네요. 운도 네.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네, 되게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대치동에서 영어학원을 하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고 한국에서 스테이 하면서 미국의 그런 교육 환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이렇게 모신 락 선생님께서는 그런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선생님으로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락 선생님이 서지시청 주신 것처럼 본인에 맞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셀링 포인트화해서 큰 로드맵을 만들면 거기에 맞는 또 운이 같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는 어쩌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저 어릴 때는 아무도 몰랐던 코리아를 이제 우리는 지나가면 넌 블랙핑크 아니? 넌 BTS 노래 아니?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이 주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우들은 절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동반자이고 맞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인도 어딘가에서 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중국 어딘가에서 나는 중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됩니다. 즉 그만큼 차별화 포인트도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글로벌리 이런 것을 통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를 크게 짜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귀한 레슨 런을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생생한 곳에서 배우신 이 부분을 저희랑 공유해 주셔서 저 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여담이지만 내일 비행기 타고 다시 뉴욕으로 가시거든요. 제가 부랴부랴 이렇게 붙잡아서 겨우 모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낸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네, 우리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